사실 이 뇌를 읽다 마음을 읽다라는 책을 보면 앞부분에 이제 뇌에 관한 것도 많이 나오지만 권준수 교수님께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고 계시는 정신 건강, 치유, 어떻게 보면 이제 뇌가 고장난 분, 그리고 또 그 가족들까지 같이 이제 고통을 겪는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진심이 좀 묻어난다.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뭐 우울증, 조울증 앓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그 때문에 이제 같이 힘들어 하시는 가족분들도 많은데, 이거는 그럼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고, 예, 뭐 어떤 원리로 되는지 좀 먼저 알려주세요. 뇌의 어떤 그 현미경적인 이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네. 결국은 이제 뇌 기능이라는 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기능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 기능이 이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그걸 어떻게 바꾸느냐. 네. 이제 이런 게 다 고위중추 기능, 뭐 우리가 생각을 한다든지 행동을 한다든지 기분을 우울하다든지 뭐 이런 게 다 관련돼 있죠. 그래서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울한 거죠. 뇌 기능이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면 우울증이 좋아지죠. 근데 그거를 현미경적으로 또는 생화학적으로 보니까 세로토닌이나 노에프네프린이라는 물질이 떨어져 있더라. 또는 그 기능이 떨어져 있더라. 그래서 그 기능을 증가시키면 우울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항우울제라는 게 다 그런 거죠. 세로토닌 기능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세로토닌 뭐 분비가 많이 되면 행복하다. 그래서 뭐 세로토닌 신발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신발 신고 뭐 그거는 운동을 하면은 뭐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된다. 그런데 어떤 운동하든 운동화를 신고 운동을 하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겠죠. 운동을 하니까. 네. 아, 정말 좋은 마케팅이네요. 예. 고도의 마케팅.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이나 뭐 그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 크게 보면은 뇌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까 운동이나 이런 걸 하면은 뇌가 자극이 되잖아요. 자극이 되니까 뇌 기능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의 우울증은 운동만으로도 그리고 그게 부족할 때는 이제 세로토닌 항우울제를 먹으면 좀 도움이 되고.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라든지 사회적 좀 안 좋은 인식이 좀 있어서 그런 거긴 한데 그냥 바꿔서 말해보면 혈액순환이 좀 안 될 때 혈액순환 개선제를 먹듯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신질환의 어떤 낙인, 스티그마 이런 게 정말 문제죠. 사실은 뇌를 몰랐을 때는 정신질환이 왜 생기는가를 몰랐잖아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얘 마귀에 씌었다. 뭐 사탄이 들어왔었다. 그래가지고 격리시키고 사탄이 몸에 들어왔으니까 죽이고. 왜냐하면 사탄을 같이 죽여야 되니까. 구술하고 막. 예, 구술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또는 배에 태워가지고 저 먼 바다로 보내버리고 격리를 했거든요. 잘못되면 우리도 걸린다. 모르니까. 근데 뇌를 알게 되고 난 다음부터 이거는 뇌의 기능이거든요. 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걸 바꾸면 되죠. 그래서 뇌라는 거는 신경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쪽에서 보면 손에 잡을 수 없는 생각과 감정과 행동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건데 이쪽에서 볼 때는 신경세포의 어떤 변화, 신경전달 물질의 변화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 이쪽에서 보면 겉으로 보이는 현상을 보는 거고 이쪽에서 보면 그 밑에 깔려서 바뀌는 물질을 보는 거죠. 결국은 동전의 앞뒤면이다. 이 두 개의 연결 고리를 찾으면 굉장한 거죠. 노벨상을 받겠죠. 그만큼. 그러니까 아직도 고리를 찾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우울증을 마음의 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그럼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은 마음의 병이기도 하고 뇌의 병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워낙 마음의 병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네네. 너 마음이 문제야. 너 의지가 문제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더 힘들죠. 아닌 거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나도 뭐 모르게 우울해. 좀 뭐 정말로 나도 모르게 죽고 싶어. 죄책감이 들고 자살하고 싶고. 네네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네네. 그런데 자꾸 너 문제야. 너의 마음의 문제야. 정신 상태가 글렀어, 뭐 이런. 네. 정신이 약해. 네.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문제죠. 이쪽에서 보면은 물질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뇌의 질환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고 뇌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자기 마음을 안 되는 거는 뇌의 기능을 바꿔서 치료를 하는 거고 뭐 약간의 어떤 우울증이나 이런 거는 굳이 뭐 이런 도움을 안 받더라도 뭐 운동이나 또는 명상이나 또는 뭐 활동, 대인관계 활동 네. 좀 기분 안 좋을 때 뭐 친구 만나서 술 한잔하고 그러면 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좋아지기도 하고 네. 뭐 그런 거죠. 자연적인 세로토닌을 그렇죠. 얻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우울증 말고 또 이제 조울증이 있잖아요. 조울증은 뭐 이렇게 좀 기분이 우울했다가 또 막 좋아졌다가 우울했다가 좋아졌다 해서 어떤 분들은 우울증보다 조울증이 좀 더 위험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크게 어떤 뇌 기능이 어떤 차이인지.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은 뇌 기능이 우울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조증은 네. 조울증의 양극성 장애를 예, 옛날에 조울증이라고 그랬죠.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우울증과 조증이 같이 막. 반복적으로 이제 오는 병이죠. 네. 우울할 때는 우울해졌다가 네. 그러다가 좋아지고 난 다음에 또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조증으로 막 기분이 좋아지고 예. 잠도 안 자도 막 힘이 에너지가 넘치고. 넘치고 어. 막 뭐 하면 될 것 네,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막. 예. 그런 조증은 뇌의 기능이 굉장히 활발한 거예요. 아. 그걸 실제로 우리가 뇌 사진을 찍어보면 네, 네. 우울할 때는 좀 침체돼 있다가. 이게 침체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조증일 때는 이게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눌러줘야 다운시켜야 되잖아요. 네, 네. 우울할 때는 이걸 약간 올려줘요. 올려주고. 그래서 이제 그 약을 사용을 해서 이걸 조금 이렇게 다운시키는 거죠. 그래서 조울증, 양극성 장애는 조증과 우울증이 같이 있는 병이다. 그러니까 우울증일 때는 한동안 우울하다가 이게 좋아지고 잘 지내다가 또 조증이 오면 네. 기분이 막 좋아지고 막 하면 될 것 같고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네, 네, 네. 잠을 안 자도 뭐 피곤하지 않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은 이거 뭐가 될 것 같아요. 에너지가 문어발식 네. 확장 막 돈 끌어대서 막 확장하고 뭐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게 이제 평균적으로 조증의 기간이 치료를 하지 않으면 네. 한 6개월 정도 간다고 해요. 가만히 놔두면 예. 조증이. 그래서 6개월을 지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치료를 받으면 물론 이제 빨리 좋아지죠. 네. 우울증은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균 한 9개월 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 그 9개월 견디기 어렵겠죠? 네. 너무 심한 우울증이면 또 뭐 안 좋은 예.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빨리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게 또 막 반복해서 나타날 수도 예. 있고. 그러면 그 기간에만 약을 꾸준히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도 막 평생 약을 복용을 해야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서 물론 다르죠. 네. 네. 왜냐하면 조울증, 양극성 장애도 그렇고 우울증, 우리가 말하는 주요 우울증, 네. 병적인 우울증, 네. 약한 우울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당연히 우울해야 되죠. 예. 우울하지 않으면 문제죠. 그렇죠. 우울해야 돼요. 네. 그거는 정상적인 우울인 네. 거죠. 네. 제가 말씀드린 건 병적인 우울증. 그런 우울증은 기본적으로 약간의 체질적인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그런 병으로 빠지는 상황, 체질인 거예요. 그래서 좋아지고 난 다음에도 재발할 가능성이 항상 있어요. 어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지 하면. 약해졌을 때.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병에 걸릴 가능성, 체질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아지더라도 재발을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약을 좀 먹어야 되고, 복용해야 되고. 이제 그러더라도
또 약을 끊으면 재발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재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다 다르죠. 그래서 그런 판단이 중요하고요. 한 보고에 의하면 네. 양극성 장애가 평생 동안 예. 이게 이 왔다 갔다 재발할 확률이 한 9번, 10번쯤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병이 온 사람들에 온 사람. 대해서. 그래, 재발하는 사람을 보면은 예. 평균 그 정도 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질이라고 볼 수 있죠. 체질. 그런 병에 걸릴 수 있는 어떤 약간의 가족적인 뭐 체질. 가족력일 수도 성향,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환경적인, 뇌라는 게 환경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네. 한 60~70%는 유전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런 거죠. 뭐 근데 그거는 이제 위암이 뭐 가족력이 있다라든지 간암에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렇죠, 그런 다 것처럼 있는 거죠. 그냥 이제 뇌가 조금 이제 그런 그러니까 뭐 치료를 받으면 되는 거고 뭐라든 좀 심각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 그 조현병 네. 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름이 뭐 정신분열증이라는데 사실 권준수 교수님이 정신분열증보다 조현병이라 부르자라고 또 이제 많이 개선을 하셨다고 알고 있고요. 이 조현병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병일까요? 이제 그 당시에 그 보호자분들 한 네. 4천여 명 좀 덜 되는 보호자분들이 네. 다 사인을 해가지고 네. 이 정신분열병이 이게 너무 낙인을 일으키는 병이다. 정신이 분열되는 병이 이게 말이 되느냐. 좀 격하죠, 표현이.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음 병에 걸린 경우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뭐 정말 충격을 받죠. 그래서 이건 바꿔야 된다. 그래서 이제 학회에도 이제 요구를 했고, 국회에도 청원을 했고. 근데 마침 그때 제가 그 당시 정신분열병 학회 제가 이사장을 네. 하고 있었고.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이건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네. 그 위원회에서 뭐 이제 보호자분들도 있고, 뭐 사회사업가, 임상심리, 그 다음에 뭐 국어국문학자 뭐 이렇게 들어가서 쭉 한 몇 년간 활동을 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은 그 후보 이름들이 있었어요. 병명 후보들. 병명 후보들이 있어. 예. 그걸 가지고 또 뭐 이제 투표도 했고, 어느 게 좋은지 뭐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현긴완이라는 말이 옛날에 있었어요. 휴정의 그 선과 귀감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옛날에 그 고성 예. 휴정. 근데 그분의 그 책에 보면 모름지기 사람이 마음을 닦을 때는 네. 이 마음의 줄이 네. 너무 타이트해도 안 되고 네. 너무 이렇게 예민하게 또는 너무 이렇게 늘어나도 안 된다. 적절히 마음의 줄이 이 튜닝, 그러니까 현악기의 줄처럼. 그렇게 되어야 된다 네. 하는 비유를 썼어요. 그러면서 조현긴완이라는 말을 썼다. 그 책에 나와요. 네. 조현, 줄을 조절을 하는데 네. 긴장, 긴장과 너무 타이트하게 하는 것과 완화. 너무 이렇게 루즈한 것 문제가 있다. 조현, 긴완. 그래서 이게 너무 기니까 네. 우리가 정신분열병을 보니까 이게 너무 맞는 것 같아. 비유적으로. 정신분열병이 뇌를 보니까 네. 뇌의 이 신경세포가 네. 연결이 약간 이렇게 루즈. 신경세포의 연결이. 시냅스 연결이. 그 루즈해지는. 약간 루즈. 그러니까 이 생각이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ASB로 가고 BSC로 가고 네. 생각에 발전하는 징검다리가 그게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약간 이제 연결이 루즈하니까 ASB로 가야 되는데 ASB-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약간 이렇게 세는. 다른 데로 가버리는. 그 다음에 또 약간 그러니까는 이제 망상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정신분열병 유명한 그 학자들이 정신분열병이 생각의 어떤 연결에 이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상이다. 생각의 이완. loosening of association이라고 했어요. 생각이 이렇게 발전이 될 때 루즈닝이 있다. 길대로 톡톡톡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잘 나가다가 자꾸 엉뚱한 데로 세고 이게 그래서 그런 증상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그것도 맞고
네. 실제로 뇌를 봤더니 뇌신경 세포들의 연결이 루즈하고.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도 정상도 그렇고 뇌를 봤을 때도 그렇고 아 이게 이렇게 좋은 명칭이 있나.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 attunement, 네. 튜닝에 문제가 있는 attunement disorder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상당히 좀 세계적으로 조금 좀 주목을 받았죠. 지금 일본도 병명을 바꿨고요. 아,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도. 예. 그다음 중국 쪽도 바꿨고 지금 서양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그러면 조현병은 이게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이게 그거잖아요. 막 환청이 들리고 누가 날 죽이러 올 것 같고 막 망상이 들고 막 그래서 딴 사람이 날 죽일 것 같아요. 내가 먼저 저 사람을 막 죽여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서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치료를 해요? 네, 그게 이제 한 70~80%는 약물 치료죠. 약물 치료. 예. 그 증상 중에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소위 환청, 예. 망상, 피해 망상, 네. 또는 행동이 좀 과격해지고 네. 이런 급성기에 나타나는 이런 증상들은 특정 도파민 회로에 도파민 기능이 올라가는 그게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도파민 기능을 떨어뜨리는 약을 써요. 그래서 그걸 떨어뜨리는 약을 쓰면 좋아져요. 그리고 음성 증상이라고 이제 약간 감정이 좀 둔마되어 있고 좀 기쁜 것도 별로 없고 슬픈 것도 별로 없고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예. 네. 그리고 혼자 지내기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사회 생활을 안 하고 말도 없어지고 네. 이런 소위 말하는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도파민의 기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또 특정 도파민 회로에 네. 또는 다른 신경 전달 물질, 네. 세로토닌이나 일부 그런 게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하는데 이 증상은 약물로 그렇게 지금 좋아지지 않아요. 현재 이것을 주로 치료하는 약은 현재로서는 없다고요. 그래서 급성기 이런 양성 증상은 치료를 쉽게 해요. 근데 음성 증상은 치료가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차라리 겉으로 막 과격하게 막 나타나고 표현하는 사람들은 데려다가 치료라도 할 수 있는데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막 갑자기 사고를 치고 이런 거는 예방하기도 그럼 조금 힘들고. 이제 주로 음성 증상이 있는 분들은 사고 치지는 잘 않죠. 오히려. 예. 그래요. 그냥 혼자만 문제고 가족들이 문제고. 오히려 양성 증상이 제 약을 안 먹고 재발했어. 그런 걸 일으키는 일부가 문제니까 네. 사실은 그런 분들 치료를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분들은 재발의 문제고 치료가 오히려 쉽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치료가 안 되는 거는 음성 증상이 치료가 안 되는 거죠.